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상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혹시 영화관에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영화관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뭐 요즘 대작이 없어서기도 하지만 사실 요즘 이 한국 뉴스를 보고 있으면 뭐 분노, 유머, 역겨움, 뭐 충격, 경악, 공포 뭐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사실 굳이 뭐 영화관을 가지 않아도 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거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재밌죠. 고산병 예방을 위해서 비아그라를 먹는 뭐 이런 유머의 엿빛까지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 이 청와대에서 찍고 있는 허러 무비 때문에 시장을 뺏겨버린 영화 시장을 오늘 좀 다시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투자자분들은 영화와 좀 멀지 않냐라고 생각하시지만 또 작년 말에 덱스터라고 하는 이 특수효과를 만들어준 회사가 상장하면서 이 저희 프로그램이 지목하고 있는 장외 시장에서도 이 덱스터라는 종목이 사실 대박을 냈었던 종목이죠. 오늘 그런 회사가 하나 더 있어서 저희가 선별해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영화 얘기도 좀 같이 하면서 이 특수효과 산업과 또 그 산업을 이끌고 있는 회사까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저희가 모신 기업 그리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영화 특수시장에 대해서 특수효과 시장에 대해서 저희 엄지민 캐스터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박관우 대표는 어떤 분인지 소개해드립니다. 1994년 신시내에서 개봉한 영화죠. 국내 컴퓨터 그래픽 영화 1호로 기록된 구미호의 특수효과 제작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초록물고기 등의 특수효과를 담당한 DGFX의 대표 등을 거쳐 2000년부터 7년간 미국의 테마파크 영상 제작사인 쇼스캔 엔터테인먼트의 부사장을 지내셨고요. 이후 포스트 크리에이티브 파티의 이사를 지내셨습니다. 현재는 위즈빅의 대표입니다. 특수효과를 담당한 주요 작품으로는 구미호, 은행나무 침대, 대호, 검사회전 등이 있습니다. 박관우 대표의 간단한 이력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박관우 대표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원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이 한국 CG 영화의 뭐 시초라고 볼 수 있나요? 구미호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있었던 대호나 또는 검사회전까지 대표님께서 직접 다 참여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이 한국 VFX의 거의 산 역사 1세대로 이렇게 꼽히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먼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위직 스튜디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관우입니다. 저는 한국 VFX가 처음 태동된 구미호란 영화에 참여하면서 제 VFX 이력이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은행나무 침대 혹은 그 이후에 이제 DGFX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뭐 초록물고기나 그리고 그 자기모 같은 판타지 영화의 VFX를 제작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그 쇼스캔 엔터테인먼트란 그 테마파크 영상물을 제작하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역임을 했었고요. 네. 예, 그 이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포스 크리에이티브의 그 이사로 재직하다가 지금 위즈빅 스튜디오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표님, 뭐 사실 CG, 뭐 특수효과, 컴퓨터 그래픽, 또 VFX까지 이 용어들이 좀 헷갈립니다. 요즘 이제 VFX로 통일이 되는 건가요? 이 정확하게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VFX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되는 네.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부분의 그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비주얼 이펙트는 그러니까 VFX는 비주얼 이펙트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한국말로는 시각 효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네. 시각 효과는 특히 이제 영화에 들어가는 컴퓨터 그래픽을 총칭하기도 합니다. 보통 영화의 VFX는 그러니까 실제 촬영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배경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오브젝트를 더 추가하거나 실사와 CG와 어떤 합성을 이뤄내는
작업들을 다 통칭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대표님 사실 뭐 전 이 특수효과 하면 제가 이제 아주 꼬마일 때 그 TV에서 봤던 전설의 고향이 생각납니다. 그때 뭐 이렇게 뭐 구미호 날아다닐 때 이렇게 뭐 전기줄도 막 보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근데 한국도 이 특수효과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해서 뭐 최근에 저도 이제 대우를 봤지만 이건 진짜 호랑이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글로벌하게 보게 되면 뭐 헐리우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 한국의 특수효과의 경쟁력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나요? 그 SFX의 분야가 굉장히 여러 단계로 이제 쪼개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배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 불 혹은 캐릭터 만드는 것까지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많은 분야에 있어서 그 한국의 VFX가 헐리우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네. 기술력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고요. 특수한 분야, 예를 들면 자연환경이나 혹은 자연환경, 예를 들면 이제 물이나 불, 그리고 이제 캐릭터나 네. 크리처, 사람을 똑같이 만든다거나 혹은 동물을 만들어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아직 조금 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제가 보기엔 이제 못한다긴보다는 네. 사실은 그것들을 수행할 만한 큰 작품이나 예산 규모나 네.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많이 접해볼 기회가 없어서 사실은 좀 뒤처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커지고 많은 경험이 이제 생기다 보면 헐리우드하고의 기술 격차는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물, 불, 바람, 하늘 이런 자연환경을 표현해내는 건 한국이 뭐 이제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 근데 이제 그런 개별적인 캐릭터를 묘사하거나 이런 것도 조금 약할 수 있다. 근데 네네. 뭐 저희가 대우를 통해서 이제 호랑이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몇몇 개 스튜디오, 예를 들면 포스 크리에이티브나 혹은 덱스터의 미스터고 네. 이런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에 관련된 이제 기술들을 많이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이런 영화들, 사실은 이런 기술력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을 기획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그런 CG 캐릭터가 들어간 영화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지금 대표님과 함께 한국의 이 특수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술들이 있고 그동안 저희 어떤 영화들에 이런 컴퓨터 그래픽 또 VF 기술이 쓰였는지 저희 엄지민 캐스터와 함께 잠깐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SF나 판타지 영화가 아니어도 컴퓨터 그래픽 등의 특수 효과가 널리 사용되죠. 초기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요즘엔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이 월등하게 발전했는데요. VFX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최근 작품들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름 극장가를 강타한 부산행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 바로 좀비들의 떼샷이 아닐까요? 좀비들의 기괴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디지털 아이디어를 활용한 특수효과였는데요. 디지털 좀비들의 활약이 영화에 큰 효과를 불어넣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개봉한 대호 속 호랑이는 100% CG로 만들어낸 캐릭터였습니다. 형태가 갖춰지면 디지털로 털을 심고 또 뼈를 심는 작업 등 무려 11가지 공정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또 역대 최다 관객을 기록한 명량에서는 VFX를 통해 회오리 치는 파도와 잔잔한 바다 등 다양한 물의 표면을 표현하면서 정교함을 더했습니다. 또한 8척의 배에 VFX 효과를 더해 340척이 넘는 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CG 기술은 중국에서도 큰 호응을 얻으며 VFX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실감나는 VFX로 재미를 더했던 영화 몇 편 함께 살펴봤습니다. 원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대표님. 저희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산업이나 또는 기업을 바라보는 코너니까요. 이제 좀 돈 얘기를 좀 해보죠. 이 VF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산업적으로 봤을 때 대략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국내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고 글로벌리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얼마까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인가요? 그 국내 VFX 시장은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구멍가게군요. 네네. 그 한국 영화 시장이 크다고는 하지만 사실 네. 그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한 그 영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이즈의 한계가 있고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한 24억 불 정도의 VFX 시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4억 불이면 2조 8천억 정도 되는. 네,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네. 역시 헐리우드군요. 거기는 이제 시장이 크니까요. 네. 이제 반면 주목해야 될 시장이 이제 중국 시장인데요. 저희 VFX 한국의 이제 VFX 시장을 중국 시장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영화들이 한국에서 VFX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중국은 아직 정확한 이제 시장 사이즈는 모르겠지만 매년 그 5년 동안 그 30% 이상씩 성장해왔고 특히 이제 작년에 40% 정도의 그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장을 할 것이고 반면에 저희가 한국 같은 VFX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을 같이 포괄적으로 보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실 중국의 영화 시장이 워낙 급팽창하고 있어서 이 VFX 기술에 대해서 이제 그쪽에서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작년 말에 상장했던 덱스터 네.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중국 업체가 바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뭐 지금도 그 중국의 많은 회사들이 국내 한국에 있는 이 VFX 회사들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심지어 이제 인수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중국 시장의 급팽창은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VFX를 만들고 있는 저희 같은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시장이 좀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 그러니까 그 중국의 이제 자국 내에 있는 기술력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영화의 제작비 사이즈는 거의 이제 헐리우드를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많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특히 이제 좋아하는 이제 판타지 장르나 역사 판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VFX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쪽도 작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한국 쪽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몇몇 꽤 유명한 감독님들은 한국과 작업하는 걸 되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한국이 기술력은 좋은데 그 가격 경쟁력도 있다라는 거가 하나의 장점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문화적인 코드가 중국하고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어서 중국의 이런 고전이나 이런 스토리를 다 이해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서유기나 삼국지 같은 주로 서유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버전의 그 영화로 이제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코드가 통하기 때문에 VFX를 한국하고 같이 작업하는데 굉장히 그 감독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사실 이 저희 투자 쪽에서는 중국만큼 폭발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사실 변수가 없는데요. 이를테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서 한국 게임에 대해서 열광하면서 뭐 이 한국의 게임 시장이 정말 놀라운 수준의 급팽창을 보였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근데 지금 이 VFX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현지 업체들 대비해서 국내에 있는 회사들이 확실히 기술력이 뛰어난 건가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그 저희가 요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20년 이상 사실은 쌓아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중국이 자본을 갖고 더 빨리 단축시킬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래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그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같이 올라가는 게 이제 인건비예요. 사실은 거기서 저희 한국의 어떤 경력, 능력이 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사실 저희 한국보다 높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중국이 성장하면서 똑같이 그 코스트가 올라가고 한국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나중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좀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VFX 산업의 저희 그 대한민국의 대중국 호황이 꽤 오래 갈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대표님 지금 이제 이 포스 크리에이티브에 계시다가 이번에 이지위익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 수가 한 40명 정도 네.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새로 이번에 만드신 회사, 그러니까 사실 업계 1세대시고 사실 그동안 중요한 한국의 VFX 영화에 대부분 다 참여하셔서
그런 큰 경험들, 마일스톤들을 만들어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를 새로 설립하셨는데 저희 회사는 지금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요? 네, 일단 저희 회사는 그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컴퓨터 그래픽이 기술이지만 기술이 예를 들면 반이고 이걸 표현해낼 수 있는 좋은 인력, 크리에이티브 인력들이 있는가가 사실은 그 회사의 경쟁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이 업계에 같이 그 호흡하고 경험을 쌓았던 꽤 중요한 인력들이 다 저희 회사에 지금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술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캐릭터나 크리처에 관련된 이런 일들이 굉장히 그 힘든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캐릭터나 크리처에 관련된 그런 기술력 혹은 기술 인력들을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더 VFX의 여러 분야가 있지만 고부가 가치의 어떤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이쪽 업계 대표님 레퍼런스 책을 좀 했었는데요. 외람되지만 네. 이 사실 이게 이 VFX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 중에서도 이 핵심 인력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네, 결국 네, 회사의 핵심적인 맞습니다. 기술이고 경쟁력의 본질인데 대표님이 굉장히 인복이 많으셔서 대표님이 회사를 설립하셨을 때 다른 회사에서 뺏기기 싫은 그런 중요한 핵심 인력들이 다 대표님을 따라서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의 경쟁력이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렇죠. 사실은 이 회사를 처음 만들 때 사실은 어떤 VFX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 보자, 좋은 그림을 만들어 보자라고 의기투합해서 네. 예, 사람들이 모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중국 시장 때문에 저희가 그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네. 이때 저희가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나중에 뭐 헐리우드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위즈윅의 주요 핵심 인력들을 뺏긴 다른 회사분들은 굉장히 배 아프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다 저랑 되게 친분이 있고 제 되게 좋아하는 후배들이기도 하고요. 네. 뭐 포스 크리에이티브나 뭐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이 시장이 그 사실은 그 일들이 그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은 예전에는 한국 시장만 보고 일을 했을 때는 굉장히 서로 경쟁하던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중국 시장을 보면서 다 같이 연합해야 될 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 다른 회사의 대표님들하고 네. 예, 다 이렇게 코드가 이제 맞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연합해서 하자. 인력들도 같이 뭐 사실은 서운하겠지만 네. 우리 회사에 오더라도 더 큰 시장을 같이 공략한다는 의미에서 예, 크게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사실 국내 시장이 4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 놓고 싸운다라고 하면 이게 뭐 사실 레드오션 또는 피 터지는 시장이 되겠지만 사실 저희는 국내보다는 중국 시장이 훨씬 더 뭐 네, 비교하지 못할 수준까지 커가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큰 파이를 같이 나눠 먹는 지혜가 필요하겠군요. 네, 네. 예. 대표님,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표님이 또 이 업계의 1세대 가장 핵심 기술진으로 평가받고 계신 분이시고요. 이제 그런 엘리트들이 모였는데요. 그래서 요즘 뭐 하고 계십니까? 어떤 작품들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 작품을 공개 뭐 해야 되나를 굉장히 고민하고 저희 그 제작사 측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아직은 사실은 공개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중국 작품이고요. 한국 감독님이 연출을 하시고 판타지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 대작입니다. 거기에 이제 VFX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추진하고 있는 영화는 이제 그 로봇물이고요. 로봇이요? 예, 예. 네. 그것도 글로벌 프로젝트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 로봇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제가 정확한 프로젝트명을 밝힐 수가 없어서. 예. 예, 물론입니다. 예. 네. 근데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감독은 한국 분이시군요.
네네. 그리고 판타지물이면 굉장히 저희 VFX 기술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많은 것들을 다 컴퓨터 그래픽 VFX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네. 배경부터 시작해서 캐릭터까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네. 그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올리고 계신 질문이 영화가 한 편 만들어지면 그 중에서 이 VFX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만큼 되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화 한 편 만드는데 100억이면 이미 저희처럼 이렇게 판타지물이다. 좀 VFX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 제작비 100억 중에서 이 VFX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판타지물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VFX 예산으로 쓰일 거고요. 아, 예. 100억짜리면 저희가 40억을 가지고 하는 거군요. 네. 그 정도로 근데 이렇게 차이가 크군요. 네네. 보통 이제 영화의 장르별로 많이 틀리긴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헐리우드 영화지만 최근에 그 개봉한 정글북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사람 빼놓고 100%다 VFX로 다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90% 이상이 아마 VFX 예산으로 쓰였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사실 앞으로는 이제 뭐 이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이 각각에 출연하는 배우들도 결국은 배우가 아니고 정말 그냥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사실 그거의 그 궁극적인 VFX 목표가 이제 사람을 정말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디지털 액터인 거죠. 네. 디지털 액터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시장에 올 수밖에 없는 어떤 현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살아있는 배우가 있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배우를 구분하기 힘든 어떤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겁이 나기도 합니다. 네. 예. 그 대표님, 저도 사실 이 앵커를 하기 전에 이제 증권사에서 이 비상장 기업 투자를 하는 일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저도 이 덱스터죠. 작년 말에 상장했고 이 VFX 특수효과를 만드는 회사 여기 투자를 했었는데 당시 제가 투자했던 거 대비 한 400% 정도 수익이 나서 사실 와, 저도 이 업계에 늘 감사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도 이제 결국 상장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저희는 보고 지금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떤 큰 그림을 좀 그리고 계신가요? 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서 깊이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VFX의 매출 사이즈를 키우는 걸 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 예를 들면 VFX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사업 분야,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뭐 디지털 액터를 가지고 매니지먼트 사업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VFX 기술을 가지고 일종의 예전에 그 헐리우드에 있었던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영화가 100% 다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그 실제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이런 시장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뭐 대표님 하나 보고 따라왔다고 하는 그런 기술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업계에서도 뭐 이 얘기가 많더라고요. 도대체 저 박강훈 대표가 사람들 다 빼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훌륭한 인력들을 많이 모으셨으니까 앞으로 생각하시는 큰 그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특히 지금 이제 뭐 중국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 합작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그 로봇, 뭐 글로벌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여지게 되면 뭐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크게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가장 지금 뭐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의 큰 변화가 언제쯤, 큰 실적의 성장 이런 것들이 언제쯤에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사실 내년 상반기에 조금 좋은 그림들이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할 때 어떤 그림을 갖고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준비 기간은 그 전에 저희 회사 설립 이전부터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유망한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는 또 그런 컨셉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 그럼 다음에 이제 회사 쭉 보시다가 좀 성장시켜 나가시면서 야, 이제 정말 우리 회사 될 것 같다. 네. 이제 정말 상장이 눈앞에 보인다. 이럴 때 되시면 좀 저희한테 미리 한번 얘기해서 한 번 더 출연해 주시는 거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VFX 영화도 영입도 해주시고 또 산업 얘기도 해주시고 또 회사 소개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영화 특수효과를 만드는 분야죠. 저희가 이쪽 산업도 보고 또 괜찮은 회사도 같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